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피를 마시다 내 생명을 구한 끔찍한 음식의 비밀이라는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간호사의 한국 봉사활동 중 겪은 놀라운 경험 함께 들어볼까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레이첼 윌리엄스는 미네소타주에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간호사였습니다. 병원 복도를 걸을 때마다 흰 유니폼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죠. 하지만 그 안정감 속에서도 레이첼은 종종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에 시달렸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이 증상은 10년이 넘도록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윌리엄스 씨, 검사 결과는 특별한 이상이 없네요. 아마도 스트레스성 빈혈일 겁니다. 레이첼은 흰 가운을 입은 의사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몇 번이고 들었던 말이었어요. 병원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동료들은 그녀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고 가족들은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을 나서며 레이첼은 약국에 들러 처방약을 받았어요. 봄바람이 불어오는 미네소타의 거리를 걸으며 그녀는 자신의 생활을 돌아보았습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밤 11시까지 이어지는 근무, 가끔 먹는 패스트푸드, 부족한 수면. 그녀의 생활 패턴은 건강과는 거리가 멀었죠. 집에 돌아온 레이첼은 냉장고를 열어 저녁거리를 찾았습니다. 텅 빈 냉장고에는 며칠 전 남은 샐러드와 와인 몇 병뿐이었어요. 이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건강을 돌보는 의료인이지만 정작 자신의 건강은 제대로 챙기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레이첼은 생각했습니다. 뭔가 변화가 필요해.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직장 동료였습니다. 레이첼 국제의료봉사단에서 한국으로 갈 사람을 모집한대. 어때? 관심 있어? 레이첼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해외는커녕 미네소타를 벗어난 적도 거의 없었던 그녀에게 아시아는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어떤 설렘이 그녀의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언제부터야? 다음 달. 3달 일정이래. 레이첼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그녀가 기다려온 변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알았어, 나 참가할게. 다음 날 아침 레이첼은 평소보다 더 힘찬 발걸음으로 병원에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에게 한국 봉사활동 참가 소식을 알렸고 모두가 그녀의 결정을 응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기 시작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책을 찾아 읽었습니다. 레이첼은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쏟아지는 한글 간판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그리고 공기 중에 퍼진 익숙하지 않은 향기까지.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자신이 정말 멀리 왔다는 것을 실감했어요. 윌리엄스 씨 환영합니다. 저는 봉사단 한국 코디네이터 김민호입니다. 밝은 미소를 지닌 30대 초반의 남성이 레이첼에게 다가왔습니다. 민호는 유창한 영어로 레이첼을 반갑게 맞이했죠. 그의 친절한 미소에 레이첼의 긴장감이 조금 풀렸습니다. 숙소로 이동하는 버스 안에서 민호는 봉사활동에 대해 설명했어요. 그들이 활동할 곳은 서울에서 3시간 정도 떨어진 산간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의료 서비스가 부족했고 대부분 노인들이 살고 있었죠. 다음 날 아침 봉사단은 마을로 향했습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오르며 레이첼은 창밖으로 펼쳐진 푸른 산맥에 감탄했어요. 마을에 도착하자 현지 주민들이 그들을 반갑게 맞이했어요. 설치된 임시진료소에서 그날의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첼은 어르신들의 기본 건강 체크를 담당했어요. 혈압, 체온, 맥박을 측정하고 간단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모두 식당으로 오세요. 민호의 안내에 따라 레이첼은 작은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 들어서자 강한 향이 그녀의 코를 찔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낯선 음식들이 가득했고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건 검붉은 국물의 음식이었어요. 이게 뭐죠? 레이첼이 호기심 반 경계심 반으로 물었습니다. 아, 이건 선지국이에요. 소의 피로 만든 전통 음식이죠.
철분이 풍부해서 빈혈에 좋아요. 민호의 설명에 레이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피로 만든 국. 그녀는 식판을 들고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그걸 못 먹을 것 같네요. 민호는 그녀의 반응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다른 음식도 많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나자 레이첼의 상태는 누가 봐도 심각했습니다. 얼굴은 창백하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어졌으며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열흘째 되던 날 레이첼은 진료 중에 쓰러졌습니다. 레이첼이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낯선 병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산의 실루엣이 보였고 오후의 노을이 병실을 따뜻한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다행이에요. 깨어나셨네요. 민호의 목소리에 레이첼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병실 문이 열리고 한국인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윌리엄스 씨. 저는 박준호 의사입니다.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고 박 의사는 차트를 확인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심각한 철분 결핍이 있으시네요. 혈색소 수치가 매우 낮아요. 얼마나 오랫동안 어지럼증을 겪으셨나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하지만 미국에서는 그냥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만 했어요. 박 의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장기간 철분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빈혈이죠. 지금은 링거로 철분을 공급하고 있지만 식이요법도 중요해요.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해야 합니다. 박 의사의 말에 민호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선지국. 한번 드셔보실래요? 진심으로 도움이 될 거예요. 레이첼은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자신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어요. 어떤 음식인지 더 설명해 주실래요? 레이첼은 조금 열린 마음으로 물었어요. 민호의 얼굴에 희망이 스쳤습니다. 선지국은 소의 피와 내장으로 만든 전통 음식이에요. 우리 문화에서는 오랫동안 빈혈 환자나 출산 후 여성들의 회복식으로 먹어왔죠. 레이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녀는 자신의 문화적 편견과 건강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는 도전해보기로 결심했어요.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민호는 작은 쟁반을 들고 돌아왔어요. 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붉은색 국물이 담긴 그릇이 있었습니다. 레이첼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레이첼은 작은 숟가락으로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갔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한 후 마침내 국물을 입에 넣었어요. 예상과 달리 맛은 생각보다 담백했습니다. 약간의 쇠고기 맛과 함께 향신료의 향이 느껴졌어요. 어떠세요? 민호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물었어요. 생각보다 괜찮네요. 레이첼은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병원에서 사흘을 보낸 후 레이첼은 다시 봉사활동에 복귀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선지국을 먹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일주일이 지나자 레이첼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었어요. 어지럼증이 크게 줄었고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으며 에너지도 되찾았습니다. 어느 오후 진료소에서 일을 마친 후 레이첼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정자에 앉아 있었어요. 연세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그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많이 좋아지셨네요. 할머니는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어요.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지국 덕분이에요. 할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옛날엔 이게 산모들 살리는 보약이었어요. 피가 부족하면 피를 보충해주는 거죠. 그 말에 레이첼은 울컥했습니다. 서양에서는 기괴한 음식으로 치부됐던 것이 여기서는 생명을 살리는 전통이었던 것입니다. 봉사활동이 한 달째 접어들면서 레이첼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선지국으로 하루를 시작했어요. 이제는 그 독특한 맛과 향이 편안하게 느껴졌고 오히려 그것이 없는 아침은 상상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레이첼, 오늘 새로운 봉사자들이 도착해요. 미국에서 오는 의대생들이죠. 정오쯤 3명의 의대생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제니퍼, 마이클, 그리고 세라. 그들은 모두 20대 중반으로 호기심과 열정으로 가득 찬 눈빛이었어요. 점심시간이네요. 다 같이 식당으로 가죠. 일행이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동안 제니퍼가 레이첼에게 물었습니다. 한국 음식은 어떠세요? 적응하기 힘들지 않나요?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즐기고 있어요. 특히 선지국이라는 음식이 있는데 그녀는 자신이 선지국을 통해 경험한 건강상의 변화를 설명했습니다. 의대생들은 놀란 표정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피로 만든 국이요? 정말 그걸 먹었어요? 마이클의 목소리에는 경악이 묻어났습니다. 네, 지금도 매일 먹고 있어요. 사실 오늘 점심도 선지국일 거예요. 레이첼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선지국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레이첼은 자연스럽게 한 그릇을 받아들고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의대생들은 망설이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한번 시도해 볼래요? 처음엔 이상할 수 있지만 맛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레이첼이 권했습니다. 3명의 의대생 중 세라가 먼저 용기를 냈어요. 의학적으로 철분 섭취는 중요하니까. 한번 시도해 볼게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맛보았습니다. 그녀의 표정이 놀람에서 고려로 그리고 마침내 수용으로 바뀌었어요. 와, 생각보다 괜찮네요. 약간 소고기 국물 같은 맛이에요. 세라의 반응에 용기를 얻은 제니퍼도 시도했지만 마이클은 여전히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전 못 먹겠어요. 레이첼은 마이클의 반응에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강요하지 않을게요. 그날 저녁 레이첼과 새 봉사자들은 민호의 안내로 마을 근처 작은 폭포를 구경했습니다. 달빛 아래 반짝이는 물줄기를 바라보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문화적 차이와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레이첼, 어떻게 그렇게 빨리 적응하셨어요? 저는 아직도 모든 게 낯설게 느껴져요. 제니퍼가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처음엔 저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 건강 문제가 전환점이 됐죠. 우리는 종종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 너머에는 놀라운 발견이 기다리고 있죠. 일주일이 지난 어느 아침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레이첼이 평소처럼 선지국을 먹고 있을 때 마이클이 그녀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오늘은 한번 시도해 볼까 해요. 마이클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레이첼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정말요? 뭐가 마음을 바꾸게 했나요?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제 진료한 할머니가 계속 저한테 선지국을 권하셨어요. 그분의 진심 어린 걱정에 거절하기가 어려웠죠. 레이첼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마이클이 첫 숟가락을 조심스럽게 입에 가져갔을 때 테이블에 있던 모두가 그의 반응을 지켜보았어요. 마이클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약간 특이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레이첼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환영해요, 선지국 클럽에. 봉사활동이 2달째로 접어들면서 레이첼은 자신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건강은 눈에 띄게 개선되었고 어지럼증은 더 이상 그녀의 일상을 방해하지 않았어요. 레이첼 씨, 오늘은 산간 마을로 이동합니다. 더 외진 곳이라 의료 서비스가 거의 없는 지역이에요. 민호의 말에 레이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감을 느꼈어요. 그녀의 건강이 회복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예상대로 대부분 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생 고된 농사일을 해온 흔적이 깊게 새겨진 얼굴과 손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따뜻했고 웃음은 순수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 노인이 레이첼의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80이 넘어 보이는 그는 걸음을 겨우 옮기고 있었어요. 민호가 통역을 했습니다. 이분은 김영수 할아버지세요. 최근에 식욕이 없고 몸이 많이 약해지셨대요. 레이첼은 노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창백한 얼굴, 허약한 근육, 그리고 눈의 피로감.
이 증상들은 그녀에게 너무나 익숙했어요.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심각한 빈혈. 레이첼은 자신의 과거 모습을 이 노인에게서 보는 듯 했습니다. 할아버지, 선지국 드시나요? 레이첼이 직접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노인은 힘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은 혼자라 잘 못해 먹어요. 그날 저녁 레이첼과 봉사단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메뉴는 바로 선지국이었어요. 민호의 도움으로 재료를 구했고 마을의 몇몇 중년 여성들이 요리를 도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외국인이 선지국을 좋아하다니 신기하네요. 한 마을 주민이 웃으며 말했고 레이첼은 미소로 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됐죠. 그날 밤 마을 회관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제대로 된 선지국을 드시며 기뻐하셨고 봉사단원들은 그들의 행복한 모습에 보람을 느꼈어요. 특히 김영수 할아버지는 2그릇이나 비우시며 입맛을 되찾으셨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레이첼은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가 경험한 선지국의 여정은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문화와 전통, 그리고 인간적 연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료소로 향하는 길에 레이첼은 김영수 할아버지를 다시 만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전날보다 훨씬 생기 있어 보였어요. 선생님 고마워요. 할아버지가 서툰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레이첼은 감동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아버지와 이 마을이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으니까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레이첼은 창밖의 구름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석 달 전 그녀는 불안과 호기심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 여정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금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선지국 생각나세요? 민호의 목소리에 레이첼은 생각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함께 타게 되었어요. 미네소타 대학에서 열리는 국제의료 컨퍼런스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레이첼의 가방 속에는 김영수 할아버지가 준 말린 선지와 향신료, 그리고 그녀가 석 달 동안 작성한 연구 노트가 들어있었어요. 이것들은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라 그녀의 변화를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병원에 복귀한 첫날, 동료들은 그녀의 변화에 놀랐습니다. 창백하고 지쳤던 얼굴은 건강한 혈색을 되찾았고 자주 어지러워하던 그녀는 이제 활력이 넘쳤어요. 와, 레이첼. 완전히 달라 보여. 그녀의 상사인 캐롤 박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뭘 했길래 이렇게 건강해졌어? 레이첼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긴 이야기예요. 하지만 제 인생을 바꾼 음식이 있어요. 점심시간에 레이첼은 구내식당에서 동료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지국과의 첫 만남, 처음의 거부감, 그리고 결국 그것이 어떻게 그녀의 건강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녀의 이야기는 호기심과 약간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어요. 레이첼은 자신의 혈액 검사 결과를 보여주었어요. 선지국을 먹기 전과 후의 철분 수치 변화는 극적이었습니다. 와, 이건 정말 놀라운데. 병원의 영양사인 리사가 결과를 살펴보며 말했어요. 이런 효과라면 우리 빈혈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레이첼은 그 말에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을 완성해 병원 내 학술지에 투고하기로 결심했어요. 제목은 전통 음식이 현대인의 건강을 어떻게 바꾸는가, 한국 선지국의 사례였습니다. 며칠 후 민호와 함께 레이첼은 미네아폴리스 외곽의 한인 마켓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선지국을 만들기 위한 재료들을 구할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레이첼의 아파트 부엌은 한국의 향신료 냄새로 가득 찼습니다. 민호의 지도 아래 그녀는 처음으로 직접 선지국을 만들었어요. 레이첼의 연구 논문은 예상보다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동료들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녀의 상세한 데이터와 분석을 본 후에는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병원 내 학술 컨퍼런스에서 레이첼은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건강 문제부터 시작해 선지국과의 만남, 그리고 그것이 가져온 변화까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단순히 영양학적 효과뿐만 아니라
문화적 개방성이 전반적인 웰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특히 음식 문화는 매우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영역이죠. 하지만 저는 그 두려움을 넘어설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배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예상 외로 많은 질문과 관심이 쏟아졌어요. 특히 빈혈 환자들을 다루는 의사들은 레이첼의 경험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레이첼은 자신의 연구를 더 발전시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의 영양학 부서와 협력하여 빈혈 환자들을 위한 다문화 식이요법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어요. 레이첼,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가져올 줄은 몰랐어. 병원장인 존슨 박사가 그녀를 사무실로 불러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내 연구 결과는 매우 흥미롭군. 병원 차원에서 이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어.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보람은 환자들의 반응이었어요. 특히 장기간 빈혈로 고통받던 환자들 중 일부가 그녀의 조언을 따라 선지국과 같은 대안적 음식을 시도한 후 긍정적인 결과를 보고했을 때 레이첼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국제 영양학 컨퍼런스가 열리는 날 레이첼은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만지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 그녀는 수백 명의 영양학자와 의료 전문가들 앞에서 자신의 경험을 나눌 예정이었어요. 준비됐어? 민호가 호텔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미네소타 대학에서 교환 교수로 일하며 레이첼의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었어요. 컨퍼런스장에 도착하자 예상보다 많은 청중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레이첼은 잠시 압도되는 느낌을 받았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단상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첼 윌리엄스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적 경계를 넘는 영양학 내 인생을 바꾼 한 그릇의 음식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려 합니다. 레이첼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녀는 어떻게 자신이 빈혈로 고통받았는지,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그리고 선지국과의 첫 만남부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낯선 것을 두려워하지만 그 두려움을 극복할 때 놀라운 발견을 할 수 있죠. 특히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문화와 역사,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수 소리가 컨퍼런스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질의응답 시간에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레이첼은 각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했고 자신의 경험이 보편적인 해결책이 아닌 하나의 사례임을 겸손하게 강조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레이첼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그녀는 여러 의료 저널의 인터뷰 요청을 받았고 몇몇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선지맨이라는 애칭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레이첼, 당신의 이야기는 정말 영감을 줘요. 한 TV 인터뷰에서 진행자가 말했습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레이첼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어요. 저는 다문화 영양 접근법을 더 발전시키고 싶습니다. 선지국은 시작일 뿐이에요. 세계 각국에는 수백, 수천 년의 지혜가 담긴 전통 음식들이 있습니다. 그녀의 비전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레이첼은 병원에서 글로벌 치유 음식 프로그램을 공식적으로 출범시켰어요. 이 프로그램은 세계 각국의 전통적인 치유 음식을 연구하고 현대의학적 관점에서 그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레이첼은 정기적으로 환자들과 지역 주민들을 위한 쿠킹 클래스를 개최했어요. 그곳에서 그녀는 선지국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권의 건강식을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선지국을 만들어 볼 거예요. 레이첼이 밝은 목소리로 참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린 마음으로 도전해 보세요. 클래스에 참가한 사람들의 반응은 다양했어요. 일부는 여전히 거부감을 표현했지만 많은 이들이 호기심과 열린 태도로 새로운 경험에 임했습니다. 어느 날 레이첼은 뜻밖의 편지를 받았어요. 한국에서 온 편지였는데 발신인은 김영수 할아버지였습니다. 편지는 민호의 도움으로 번역되어 있었어요. 윌리엄스 선생님, 마을 사람들이 선생님 이야기를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전통이 세계에 알려져서 기쁩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편지와 함께 동봉된 사진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카메라를 향해 웃고 있었습니다. 레이첼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자신의 여정이 단순히 개인적인 건강 회복을 넘어 문화적 교류와 상호 존중의 다리를 놓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눈이 내린 미네소타의 겨울 아침, 레이첼은 자신의 아파트 주방에서 익숙한 손놀림으로 선지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고 부엌은 향신료의 따뜻한 향기로 가득했어요. 이제 이것은 그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레이첼, 커피 준비됐어? 거실에서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이제 레이첼의 동반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관계는 한국에서의 봉사활동 이후 점차 깊어졌고 마침내 민호가 미네소타로 영구 이주를 결정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식탁에 앉아 그들은 오늘의 일정을 논의했습니다. 레이첼은 이제 병원에서 국제영양학 부서의 책임자가 되었고 민호는 현지 대학에서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죠. 오늘 새 환자가 예약되어 있어. 심각한 빈혈을 앓고 있다고 하네.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분에게도 선지국을 추천할 거야? 레이첼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야. 먼저 환자의 상태와 문화적 배경을 이해한 후 다양한 옵션을 제시할 거야. 선지국은 그중 하나일 뿐이지. 이것이 바로 레이첼의 철학이었습니다. 그녀는 특정 음식이나 문화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전통의 지혜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에 맞게 적용하는 것을 중요시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레이첼은 친숙한 복도를 걸으며 여러 동료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예전에는 그녀가 선지맨이라는 별명으로 놀림을 받기도 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존경의 상징이 되었어요. 오전 진료를 마친 후 레이첼은 자신의 새 환자를 만났습니다. 사라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장기간 빈혈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윌리엄스 박사님, 사실 저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사라가 말했습니다. TV에서 당신이 어떻게 한국 음식으로 빈혈을 극복했는지 보았거든요. 레이첼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사라, 우선 저는 박사가 아니라 간호사예요. 그리고 제 경험이 당신에게 영감을 주었다니 기쁘네요. 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은 다릅니다. 당신의 건강 상태와 필요에 맞는 접근법을 함께 찾아보죠. 그녀는 사라의 건강 기록을 검토하고 그녀의 생활 방식, 식습관, 그리고 문화적 배경에 대해 물었습니다. 레이첼은 이제 환자를 단순한 증상의 집합체가 아닌 고유한 문화적, 개인적 맥락을 가진 전인적 존재로 보는 법을 배웠어요. 퇴근 후 레이첼은 지역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주 2번 다문화 요리 교실을 자원봉사로 진행하고 있었어요. 오늘의 주제는 전 세계의 철분이 풍부한 음식들이었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소의 집합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역사와 문화, 전통의 결정체예요. 우리가 다른 문화의 음식을 존중하고 배울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와 연결됩니다. 클래스가 끝난 후 8살 소녀가 레이첼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저도 선지국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레이첼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다음 수업에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도와줄게. 집에 도착한 레이첼은 민호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테이블 위에는 한국 음식과 미국 음식이 함께 놓여 있었습니다.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죠. 가끔은 내가 꿈을 꾸고 있는 것 같아. 레이첼이 말했습니다. 석 달간의 봉사활동이 이렇게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꿀 줄은 몰랐어. 민호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거야.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경험이 가장 큰 선물이 되기도 하지. 저녁 식사 후 그들은 소파에 앉아 TV를 보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레이첼의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어요. 선지맨이라는 별명은 이제 하나의 브랜드가 되어 문화적 개방성과 치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잠들기 전 레이첼은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무수한 별들이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의 김영수 할아버지와 마을 사람들, 그리고 그녀의 여정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그녀의 새로운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레이첼은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작은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한국 산간마을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선지국 한 그릇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고 주변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레이첼은 사진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 국 한 그릇이 그녀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녀의 편견을, 그녀의 건강을, 그녀의 직업적 방향을,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마음을. 한국에서 배운 선지국은 단순한 음식이 아닌 이해와 존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침대에 누우며 레이첼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당신과 한국 그리고 선지국에 감사해. 그것들이 내게 새로운 삶을 선물해 주었으니까. 민호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가 피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때론 가장 낯선 음식이 가장 깊은 사랑일 수 있죠. 창밖으로 첫눈은 계속해서 내리고 있었고 레이첼은 평온한 마음으로 잠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선지국으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로 향하고 있었습니다.